3일 만에 2천만 원이 벌렸어요. 돈을 버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건 없이, 매장 없이, 시간 걸리는 것 없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즘은 좀 신기한 시대예요. 내가 가진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알리기만 해도 돈이 벌려요. 물건도 필요 없고요. 어떤 장소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가진 걸 나누다 보면 그게 순식간에 퍼지게 되면서 돈이 벌립니다. 사기꾼 같죠? 그런데 돈을 들이지 않고 온라인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지식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야 되겠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상위 노출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위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건 블로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온라인상에서 내가 뭔가를 팔겠다라는 분들에게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내가 회사 없이 회사 밖에서 돈을 벌려면 이 정도쯤은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상위 노출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요. 블로그 지수, 키워드, 그리고 양질의 글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알면 돈이 되진 않아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상위 노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공개되면 안 좋아하실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상위 노출 공식을 알아도 돈이 안 벌리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선 상위 노출이 잘 안 됩니다. 이 방법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키워드, 블로그 지수, 양질의 글 이걸 다 맞춰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어렵게 상위 노출은 했어요. 그런데 위에 뜨고 딱 끝. 이것만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두 가지예요. 이게 어디에 노출될지, 어떤 이야기로 노출될지. 우선 상위 노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왜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을, 내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잘 보이게끔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아무한테나, 아무 곳에나 노출이 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타겟이 없는 곳에 백날 노출을 해도 그걸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걸 어디에 노출하느냐 그리고 어떤 이야기로 그 타겟에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상위 노출의 핵심이에요. 그럼 어디에 노출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 관련된 커뮤니티 그리고 내 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이웃의 채널이죠. 저희 집 앞에 천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갔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빵부스러기를 조금씩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막 때로 몰려들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곳에 우리의 상품을 보여줘야 돼요. 물고기가 없는 곳에 가서 굳이 빵부스러기를 던지고 그걸 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걸 기다릴 시간에 그 물고기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빵부스러기를 던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카페고 이웃의 채널이에요. 먼저 카페에 가서 글을 공유하세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카페에다가 그런 거 공유하면 강퇴되지 않나? 맞아요. 그걸 광고성 글로 쓰시면 강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 중에 하나는 방문자 수가 100명 미만이에요. 그런데 그 블로그가 매월 월급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카페에 매일 글을 공유하거든요. 그 대신에 광고성 글이 아니라 정말 순수 정보 전달의 목적의 글이에요. 이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다른 영상으로 다뤄볼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 타겟이 모인 곳에 뿌린다. 그게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는 상위 노출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의 물고기가 모인 곳은 내 이웃의 채널이에요. 내 이웃은 나랑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 이웃이 나의 정보, 나의 컨텐츠를 자신의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최근에 전자책 배포를 했는데요. 약 1200분이 저의 컨텐츠를 공유해줬어요. 자신의 채널이요.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자책 관련된 영상은 하나 따로 찍었으니까 그거 참고해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뭘로 상위 노출을 할까요? 바꿔서 말하면 내 타겟에게 무슨 이야기를 던질까? 이게 되는 거죠. 내 타겟이 내가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때 내 걸 구매하게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키워드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정보를 검색할 때 검색하는 단어들 있죠?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그런데 키워드를 잡을 때 남들이 다 잡는 키워드를 잡으면 경쟁이 너무 세서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나 대중적인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내 타겟이 보고 구매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전화영어에서 갑자기 아이곡이 확 늘어나게 됐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글 때문이었어요. 영어 키워드는 사실 굉장히 경쟁률이 센 키워드예요. 잡기가 쉽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영어 공부법 이런 식으로 대중적인 키워드를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구매를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를 위한 글은
모두가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키워드를 대중적으로 잡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네 라고 구매 전환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건 이거 뭐야 내 이야기인데? 이거 내가 찾던 건데? 라고 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에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좁혀서 구체화할수록 조금 더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걸 구매할 확률도 높아지게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 유아영어 키워드를 썼고요. 그 앞에 5살이라고 특정 나이를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글에 해당되는 잠재 고객은 당연히 적어져요. 하지만 적어도 키워드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영어 키워드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노출될 확률은 높아지죠. 거기에다가 적어도 이걸 보게 된 5살 유아영어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내 아이도 5살이고 유아영어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인데? 라고 하면서 구매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 글을 쓴 이후로 5살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6살이 됐지만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 채널에 사람들을 모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품 판매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을 때 3일 만에 2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상위 노출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기에만 목을 매면 허무한 순간들이 와요. 내가 원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2가지, 내 타겟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이 2가지를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키워드를 찾으실 때는 블랙키위라든지 네이버 광고 검색 통해서 잡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도 조금 더 알고 계셔야 될 핵심 방법들이 있어요. 이걸 제가 듣기로는 강사들도 잘 공유를 안 한대요. 저도 되게 마음 좋은 분한테 배웠는데 저는 이거를 다음 영상에서 공개를 다 해보려고 해요. 왜 공개를 하냐면 저는 사실 본업이 블로그 강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그냥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잘 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